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가 다르게 미디어 시장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단순히 TV를 통해서 보던 시대는 지났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OTT 서비스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픽에서는 OTT 시장의 오늘을 짚어봅니다. 네, 영상 콘텐츠를 이제는 TV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즐기게 됐잖아요. 그 중심에는 유튜브와 더불어 OTT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OTT란 그 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OTT라는 용어 자체는 오버 더 탑의 약자로 TV의 위성 방송을 수신해주는 장비인 셋톱박스 없이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와 다른 점은 이 유튜브는 불특정 개인이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 제작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반면 OTT의 경우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투자한 영상 콘텐츠만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OTT 서비스는 IT 기술의 발달로 동영상 송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함께 발전해 왔잖아요. 그중에서도 OTT 서비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넷플릭스겠죠. 이미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형성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는 1997년 비디오와 DVD를 배달하는 업체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2007년부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드라마나 영화, 예능 같은 영상 콘텐츠를 무한정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만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는 1억 4,800만 명에 달합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많다는 데 있습니다. 자사가 제작 비용을 직접 지원해서 만든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도 있습니다. 영상 제작 수준도 꽤 높고요. 게다가 매주 한두 편만 방영이 되는 일반 TV 편성 스케줄과는 달리 사전 제작으로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작품이 공개와 동시에 전편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다음 편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모든 회차를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넷플릭스를 비롯한 대다수 OTT 서비스의 장점이기도 한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선호할 법한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별도의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자기 취향에 맞는 영상을 쉽게 찾아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더욱이 OTT 서비스는 TV 방송과는 달리 언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의 국내 유료 가입자 수는 올해에만 180만 명에 달합니다. 국내 영상 콘텐츠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이 넷플릭스가 했다고 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시작으로 드라마 킹덤, 60일 지정 생존자 한국판도 모두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은 작품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거액의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30억 원이 들어간 미스터 선샤인이나 540억 원이 투입된 아스달 연대기, 그리고 현재 지상파와 공동으로 방영되고 있는 작품이죠. 250억 원이 들어간 베가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국내에 초대형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영어권은 물론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에 달하는 콘텐츠에 투자를 했고요. 700여 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막대한 투자와 독점 계약, 그만큼 OTT의 자본력이 엄청나다는 뜻도 되겠지만 이러한 점이 OTT 시장과 TV 미디어 시장의 격차를 더욱더 벌리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매체를 묻는 질문에 TV는 38%에 불과한 반면 스마트폰은 56%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더 이상 지상파 TV나 케이블이 대중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매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대중들의 탈TV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OTT 서비스의 점유율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장조사 전문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OTT 서비스 구독자 수는 6억 1,33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만큼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더욱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는 물론 구글, 애플, 아마존까지 이 OTT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 TV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이 치열한 OTT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속속 OTT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슈픽에서는 해외 대형 OTT 업체의 난입 속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국내 OTT 서비스의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이슈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코드 커팅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을 끊는다는 건데요. 유료로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가입을 해지하고 인터넷 TV나 OTT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코드 커팅 현상이 두드러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해까지 3,300여만 명의 미국인이 코드 커팅을 했고 업계에서는 2022년까지 5,500만 명 이상이 코드 커팅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인구가 케이블 채널을 코드 커팅했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OTT와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케이블 채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경우 유료 방송이 $50에서 $100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시청 자체가 상당히 좀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료가 최대 2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보다 OTT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시청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 이상이 나와야 인기 드라마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인기가 있는 작품이라도 10% 고비를 넘는 게 어렵습니다. 예전보다 다양한 채널이 나온 것도 그 이유지만 굳이 TV를 보지 않더라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TV 앞으로 시청자들이 굳이 향하지 않는 거죠. 결국 IT 기기 조작에 서툰 40대 이상의 시청자들이 남게 되는데 시청률을 잡기 위해서는 대다수 방송사들은 아직까지도 이 TV를 선호하는 이 특정 세대에 맞춘 콘텐츠 위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콘텐츠가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OTT 시장과 TV 시장의 간극이 좁혀지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역시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신선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난입되는 OTT 플랫폼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드 커팅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줄어든 시청률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대중의 눈은 이미 시청률과 별개가 됐다는 뜻이겠죠. OTT와 같은 신규 플랫폼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국내 TV 시장도 변화된 대중의 시선을 읽고 또 그에 맞춰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